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건조하고 피로한 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고 피로한 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요.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책을 너무 많이 오래 보면 눈에 깜빡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눈물이 쉽게 증발하면서 눈의 피로감과 건조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눈의 건조감과 피로감을 한 번에 관리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성분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눈의 피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원료명으로는 헤마토코커스 추출물이라고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 눈의 피로 개선 관련 기능성을 얻은 다른 성분들도 있는데요. 활용도 면에서 섭취량이 적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아스타잔틴이죠.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의 어떤 기능성 기준으로 보자면 4mg 이상 먹으면은 피로 개선 기능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인체 적용 시험을 종합해 보면은 보통은 6mg 이상 섭취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스타잔틴이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우리 눈 앞에 있는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운 것을 볼 때나 멀리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이 바로 렌즈 두께, 수정체 두께가 조절되어야 하는데, 이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모양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가까운 걸 오래 보면 사람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피곤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양체도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피로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타잔틴을 섭취하시게 되면 모양체로 이제 혈류가 좀 많이 개선되면서 모양체가 느끼는 부담감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눈의 피로가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냐면 이 눈 주변부가 좀 압박되는 느낌이라던가 두통이 같이 있으시다던가 인공 눈물을 사용해도 뻑뻑함이 좀 잘 가시지 않는다던가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있다라고 할 때에는 건조감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함께 이 아스타잔틴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눈을 많이 썼을 때 발생하는 특히 블루라이트로부터 오는 그 활성산소로부터 눈이 피곤해지는 것을 도와주는 데 보조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아스타잔틴처럼 모양제 혈류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 개선이라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스타잔틴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은 눈의 건조에 도움되는 성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4가지 성분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A, 그리고 오메가3, 세 번째는 비타민 D, 마지막은 비타민 B12입니다. 안구 건조증 관련한 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3개의 눈물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액층, 그리고 수성층, 지방층, 이 3개의 층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는데요. 보통 안구 건조증의 한 30% 정도가 수성층과 관련된 문제라면 나머지는 주로 이 마이봄샘 염증으로 인해서 지방층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돼요. 이 점액층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결핍됐을 경우에 이 점액이 잘 생성되지 않는, 즉 세포의 문제로 나타나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심한 영양 결핍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게 이론적인 설명이긴 한데,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게 되면은 비타민 A가 권장 섭취량을 다 섭취를 못 하세요. 워낙에 우리가 먹는 비타민 A의 종류가 너무 채소에 기울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로 보는데,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도 건조감이 해소되지 않고 특히 좀 눈물이 너무 흐르는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를 5000 IU 정도 오메가3 함께 드시게 되면 더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마이봄샘의 염증을 억제해서 지방층이 잘 분비되게 함으로써 눈물이 증발되는 것을 덜 증발되게 해주는 것으로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D 또한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이 오메가3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안구 건조증 관리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기능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 비타민 B12는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모든 안구 건조증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중에서 눈의 어떤 표면 통증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비타민 B12 같은 경우가 이제 핵산 합성이나 그 신경세포 정상화 과정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다 보니까 이 말초신경경증, 즉 신경성으로 인한 통증 관리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비타민인데요. 그래서 눈이 표면 어떤 통증 또한 신경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건데,
연구의 숫자가 많진 않습니다만 일부 연구가 있긴 해서 눈의 통증과 건조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 아까 눈의 주변부 통증은 피로감과 관련된 거라면 눈의 표면 통증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통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를 추가로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비타민 B12는 이 신경병증 관련한 거 보충을 하시려면 하루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활용을 하시는 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눈의 피로라면은 아스타잔틴 하나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건조와 피로를 같이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스타잔틴과 비타민 A 그리고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비타민 A 또한 건조증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로 보자면 1500 마이크로그램, 일반의약품 표기로 보자면 5000 IU 정도는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메가3도 600mg 이상은 섭취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와 피로 그리고 눈 표면의 통증까지 같이 해결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아스타잔틴, 비타민 A, 오메가3 거기에 비타민 D와 비타민 B12까지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비타민 B12를 제외하고는 이 4가지는 섞인 제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꼭 다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눈여행제 나와 있는 거 성분표 보면서 구매하시면 더 도움 많이 되시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다 추가하는 거는 관계는 없으세요. 그건 이제 본인들의 눈 건강을 내가 포인트를 어디에 둘 거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